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븐일레븐의 일매출이 타 브랜드 대비해서 낮은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매출은 부가세 제외이고 22년도 말 기준 브랜드별 일매출은 CU는 약 170만원, GS는 약 175만원, 이마트24는 120만원, 오늘의 주인공인 세븐일레븐은 13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마트24는 후발주자의 80% 이상이 야간 미운영 점포이기 때문에 일매출이 낮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븐일레븐은 10만원, 20만원 차이도 아니고 1위인 GS25와 비교해서 4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달라도 그렇지 똑같이 담배도 팔고 상품 대부분이 겹치는데 어떻게 일매출이 40만원이나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고 꼭 그 한 가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세븐일레븐이 업계 1, 2위와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75%의 배분율을 받고 있고 이익률이 30%인 점주임자 타입의 점포를 GS와 세븐일레븐의 평균 일매출이라 가정하고 수익을 계산해보면 점주님이 가져가는 수익의 차이는 270만원으로 웬만한 월세 이상의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단순 비교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입지가 GS나 CU에 비해 좋지 않은 곳에 더 많이 위치해 있을 수도 있고 일매출이 높은 병원, 공항, 유명 관광지 등과 같은 특수점에 세븐일레븐이 입점을 못했을 수도 있는 등 평균 일매출의 함정의 이유를 찾자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매출이 낮은 가장 큰 이유를 1등부터 3등까지 딱 3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3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500세대 편의점 지정자리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본인 상가에 편의점을 하고 싶습니다. 일매출은 무조건 200만원은 그냥 넘길 거고 300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이 건물주는 어느 브랜드를 가장 먼저 부르게 될까요? 이렇게 매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입지에서 가장 먼저 찾는 브랜드가 될수록 일매출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길동이가 길순이에게 신세를 지게 되어 고맙다는 표시로 1만원짜리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어느 브랜드 상품권을 선물로 주게 될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후기 댓글만 봐도 어느 브랜드를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보험회사나 게임회사 같은 기업들이 이벤트를 하여도 꼭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을 주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작긴 하지만 결국 점포 매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땡땡 공장의 김영철 대표는 정말 핫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두바이 젤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SNS에 홍보를 했더니 여러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서로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계약을 해서 한 번에 뿌리자니 생산력은 부족하고 차라리 편의점 한 곳과 독점 계약을 맺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럼 어느 브랜드랑 독점 계약을 맺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독점 계약을 맺은 브랜드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매출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는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GS는 파리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탁구스타 신유빈 선수와 협업을 통해 주먹밥 등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CU도 두바이 초콜릿을 타 브랜드보다 한 달 정도 일찍 만들면서 품절 사태를 겪는 등 매출에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말 여러 핫한 신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상품들이 성공을 했냐 안 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SNS를 통한 이슈몰이를 통해
맛이 있던 없던 소비자들에게 하여금 해당 상품들을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게 만들 수도 있고 브랜드를 알리고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있었던 상품들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부임자 타입의 가맹 조건이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본부임자 타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븐일레븐의 본부임자 타입의 가맹 조건은 타 브랜드들과 다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일단 전국의 세븐일레븐 점포의 약 35% 정도가 본부임차 타입입니다. 이 본부임차 타입의 대부분은 B타입과 안정타입으로 월세를 회사가 100% 내주고 가맹 조건은 기본 배분율 45%에 추가 배분율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부임차 타입 점포 조건을 70% 받았다고 하면 45% 플러스 25%가 되어 기본 45%가 기본 배분율이고 25%가 추가 배분율이 되는 셈입니다. 이 추가 배분율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도 금액이 존재합니다. CU나 GS 같은 경우에는 세븐일레븐과 비슷하게 기본 배분율에 추가 배분율이 존재하지만 추가 배분율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CU로 예를 들자면 CU 본부임차 타입을 계약했는데 배분율 65%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배분율이 60%에 추가 배분율이 5%가 되는 셈입니다.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65%만큼의 이익을 점주님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GS도 마찬가지로 추가 배분율에 대해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다릅니다. 추가 배분율에 한도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매출 150만원의 B타입 세븐일레븐 점포를 60%의 조건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 배분율 45%에 추가 배분율 15%로 계약이 된 셈입니다. 추가 배분율 15%에는 한도가 걸려 있는데 이 15%를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는 220만원 정도로 한도를 걸어 놓습니다. 매출이 올라서 추가 배분율 15%에 대한 금액이 22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220만원을 초과한 수익은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현재 1매출 150만원이었는데 열심히 운영을 해서 1매출 17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매출 170만원일 때 15%에 대한 수익은 2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계약상 220만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220만원까지만 점주님 수익이고 10만원은 회사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기본 배분율 45%는 한도가 없어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45%에 대한 이익은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추가 배분율은 한도까지만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회사 수익이 됩니다. 본부임차 타입의 조건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어차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생각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에게 열심히 잘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주고 선수들이 잘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감독인데 감독은 계약을 하면서 열심히 해서 잘하면 너네가 가져갈 연봉 일부를 나한테 반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 결말이 뻔히 보이게 될 겁니다. 보통 매출의 10% 정도 올리게 되면 한도 금액만큼을 딱 받아갈 수 있고 그 이상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때문에 세븐 점주님들은 그냥 지금 매출에 대해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이상 열심히 노력할 동기부여가 존재하지 않아 매출 상승은 일어나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임차 타입은 전체 점포의 3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들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확실히 세븐일레븐은 타 브랜드보다 관리 상태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낮은 정산금 때문에 점주님들이 보통 1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하고 점주가 자주 바뀌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임차 타입에서 수백만 원씩 이익을 내는 타 브랜드들과는 달리
본부임차에서 적자를 보는 세븐일레븐은 일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도 낮은 수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본부임차 타입이지만 이 본부임차 타입은 본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타 브랜드들은 대부분의 본부임차 타입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 회사는 본부임차 타입에서도 많은 영업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본부임차 타입의 낮은 매출이 영업이익을 갉아먹는데 한몫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본부임차 타입에서 이익이 아닌 적자가 나게 되면서 이번 연도에는 저매출 적자 과다점을 정리하고 폐점을 하면서 점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본부임차 타입을 장기적으로 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의점 만년 3등 세븐일레븐이 달라졌다. 이런 기사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롯데몰에서 열렸던 K리그와 산리오 캐릭터가 손잡은 팝업 스토어에서는 25만 명이 찾아 잠실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행사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년 3등 세븐일레븐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고 부진한 점포들을 정리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보용 한 줄 기사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븐일레븐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도시락 발주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 이런 쓸데없는데 시간과 돈 쓰지 말고 현재 회사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고 편의점 업계 1, 2위를 다시 따라잡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며 내년 25년도에는 날아오를 수 있는 세븐일레븐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